반갑습니다. KT 클라우드 이진호입니다. 저는 2009년도 KT에서 국내 최초로 디도스 대응 서비스인 클린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T 클라우드에서 IDC 서비스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Make them believe. 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롤 월드 챔피언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전년도에 국내 명문 구단이죠. T1에서 페이커 선수가 있는 T1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근데 우승을 차지해서 그런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 롤게임 경기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중단되고 녹화 중계로 전환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SK는 국내 롤 챔피언 코리아 주관사고요. 그 생중계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웠지만 반복적인 디도스 공격과 방식 때문에 대응할 수 없었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도 되고 방어가 될 텐데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2시간이면 끝날 경기가 5시간 지연되고 7시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6월 달에 T1 구단에서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 디도스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보안 대책을 좀 세웠는데 우리는 안전한데 우리와 같이 게임을 하는 상대 경기 플레이어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도저히 이제 어쩔 수 없다. 국내에서 일어난 이 디도스 상황들을 보면 반복적인 그리고 복합적인 공격 때문에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은 자동화되고 또 진화되고 또 하나는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AI가 결합됐다고 저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 8월 24일 파리 외곽공원에서 텔레그램 CEO 파벨 드루프가 체포됐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죄 등 12가지 항목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파벨 드루프는 정부의 비협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협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데 유럽에는 DSA, 디지털 서비스 액트, 강한 디지털 플랫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용자의 4,500만 명이 접속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제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맞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파벨 드루프가 체포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프리 스피치, 언론 탄압에 대한 시위가 전 세계로 일어났습니다. 해커 그룹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언론 탄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해킹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디도스 대응 서비스를 텔레그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자체가 어떤 사업체인 거죠. 그래서 신상이 오픈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해커 그룹 자체적으로는 프랑스 정부, 의료기관 등 50개 사이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사이트 같은 경우에 2개 해커 그룹이 동시에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각 해커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여러 사이트를 분담해서 또 협력해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커들이 연합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저희가 찾아본 결과 올해 6월에 대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핵티비전 해커 그룹이 70여 개의 해커 그룹들이 대단히 동맹을 결성합니다. 홀리 리그라는 연합체가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8월 달에 프랑스 정부를 공격한 대표적인 해커 그룹 2개를 살펴보면 리퍼색은 메가 메두사라는 디도스 공격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아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사이버 아미 오브 러시아 리본인데 사이버 아미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해킹 공격 툴을 가지고 있는 이 리퍼섹과 그리고 대규모 공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이 사이버 아미가 결합되면 파급 효과는 굉장하겠죠. 그리고 리퍼섹은 또 텔레그램 안에서 디도스 공격 서비스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도스 공격 사업자나 서비스 하는 해커 그룹들은 이 텔레그램을 셧다운 노티스하고 더 이상 텔레그램에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떠난다.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도스 공격 서비스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디도스 공격 서비스인 유명한 사이버부터를 살펴보면 보시면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모든 것을 테이크다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이상의 공격 벡터를 가지고 있고 1TB 이상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대단히 디도스 공격 입장에서 우수한 공격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디도스 서비스를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시내로 떠오르는 해커 그룹 어나미스 수단을 보시면 하루에 $150만 주면 1테라까지 공격할 수 있어. 그리고 테스트는 $30면 돼. 굉장히 공격 서비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공격 서비스 협의는 텔레그램이나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부터의 무료 회원의 공격 패턴들을 잠깐 살펴보면 최근에 HTTP 버전 2까지 공격 툴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바이패스 우회하는 공격들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더 많은 공격 패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사이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여기서 이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파워풀한 바이패스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러스트 언어, 초경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러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1ms 이하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증폭할 수 있는 좀비 리스트들을 시간 단위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디도스 공격 입장에서는 이제 1TB가 표준 인프라 스탠다드가 된 거죠. 그리고 바이패스 쪽에 굉장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커 그룹들이 왜 이렇게 연합을 할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역량이 많고 인프라가 많고 인력이 많다면 굳이 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 미중 갈등을 통해서 미국에서 중국의 해커들을 대대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렉스 타이푼이라는 중국 해커 그룹을 제재했는데요. 26만 대의 IoT 본넷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해커인 임종혁까지도 현상금을 $10,000,000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38억이 되는데 북한에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그리고 현상 추적자들한테 잡아와라. 이런 또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 2월에 미, 중국 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하원들 청문회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망치고 있어. 우리 전체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어. 미국이 쫓아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사이버 요원에 비해서 중국이 50배 이상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요청한 거는 법을 강화해달라. 사이버 침해를 일으키는 해커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버 아미, 왼쪽 분이 사이버 아미의 리더입니다. 여성분이고요. 그리고 아래 남성분은 IoT 해킹 전문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목도 있지만 텍사스의 기반 시설을 침해했다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공개 신상을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금융 제재를 했습니다.
이 금융 제재를 미국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급이 큽니다. 미국이 하면 미국 동맹국인 캐나다, 영국, 모든 일본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이 동시에 같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무수한 압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커 그룹들은 약해지고 또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연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아이러니하게 연합을 하는데 너무 초거대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거대 연합 동맹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의 최근 3개월 동안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는 3가지 방식의 디도스 탐지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일 플로어 기반인데요. 동일 플로어를 조합해서 공격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 기반으로 탐지를 합니다. 탐지는 잘 되지만 새로운 공격들, 재료자를 포함해서 새로운 공격들의 탐지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겠죠. 동일 플로어 기반의 탐지를 보면 UDP 플러딩, DNS 플러딩 46%, 그리고 TCP 플러딩 씬에서 35%, 그리고 20% 미만의 다양한 증폭 공격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복합 공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복합 형태의 공격이 트렌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인캐치 기반 탐지는 동일 플로어 기반의 탐지를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확률 통계 정규 분포하에서 인계치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데 그 인계치를 벗어난 모든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부적인 아주 작은 공격도 저희가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잘 탐지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오탐이 또 많습니다. 그 오탐은 저희가 AI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AI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오탐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새로운 공격 패턴을 찾는 데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습 인계치 기반으로 저희가 탐지 현황을 보면 UDP, SYN, TCP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은 5분 안에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90% 공격이 마무리되고요. 그럼에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의 공격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주 스마트한 공격을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8월 2일에서 3일 이틀 사이에 약 11시간 동안 64회의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래픽은 1GBps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공격 패턴은 한 8가지 조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TCP 네크 증폭, TCP 플러딩, TCP 에크 한 60%가 TCP 공격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3분에서 5분 동안 대부분 공격들이 종료가 됐고 최대 30분까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11시간 동안 64회를 공격했다는 게 굉장히 집요하죠. 그만큼 이제 스마트한 공격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들을 섞지만 그 시간차부터 해서 여러 기법들, 게릴라 전술까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용량 공격은 이제 발생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에 100기가 이상의 대용량 공격을 보니 38건의 공격이 발생했고 최대 500G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빨간 부분을 보시면 한 350G 정도인데 복합 공격이 일어났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고객 서비스의 일시적인 서비스 마비까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대용량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 연초에는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입장이죠.
대용량 공격을 발생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핵티비스트 해커 그룹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용량 공격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중 관계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 쪽에 아직 눈을 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도스 공격이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10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비트코인들은 랜섬 디도스 그리고 랜섬웨어가 감염된 알려진 사례를 저희가 체크했는데요. 앞에 세 개는 이제 디도스와 더불어 랜섬웨어까지 감염돼서 비트코인으로 해결됐던 사례들이고요. 최근에 3월 달에 랜섬 디도스가 발생이 됐는데 인터넷 전자결제 업체였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IT 보안, 전산 담당자조차도 없습니다. 경영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기준이 비트코인을 줘야 될지 아니면 디도스 대응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비용적인 측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디도스 대응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디도스 대응 서비스는 넷플라워 기반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 1분 이내 8TB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이 되어 왔고요. 많은 플랫폼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현재 AI 탐지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라워 수집 기반으로 저희가 탐지가 되고 나면 저희가 BGP를 통해서 클린존, 디도스 대응존으로 우회를 시킵니다. 현재 디도스 대응존에 구축된 장비는 안랩의 DPX 20000B 장비를 구축했고요. 최대 1.6TB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어된 트래픽은 저희가 세그먼트 라우팅을 통해서 빠르게 고객사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탐지, 대응, 통합 관제를 통해서 저희 IDC의 클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탐지 서비스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는 이제 직관적으로 내부 관제자를 위해서 심플하게 구성을 했고요. 맨 하단면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면 발생에 대한 클릭을 통해서 그 공격을 탐지를 하고요. 공격을 탐지를 했는데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상세 분석을 통해서 30도 단위로 앞뒤 세션들을 비교하면서 디도스 정탐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탐지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고객 중심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고객 트래픽을 배치하고요. 하단에 IDC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쪽에 PPS가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상단에 고객 트래픽이 단절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디도스 공격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인공은 안랩이죠. 안랩 디도스 방어 장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랩 DPX 20000B 저희 1.6TB까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장애 없이 잘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필터 구조로 전수 패킷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 구조 중에 TCP 인증, UDP 인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격이 이제 생긴 NS 도메인까지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NS 도메인 방어 체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하는데요. DNS가 왔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청하면 승인하는 구조 하나하고 그리고 DNS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잘못된 DNS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용자들은 잘못된 DNS 정보야 하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때 저희가 승인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리미엄 디도스 대응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디도스 대응 서비스는 현재까지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만큼 고객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합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이익에 부합해야 되는 서비스인데, 클린존은 공유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기업 입장에서는 공유형 장비에 우리 서비스를, 우리 트래픽을 같이 방어할 수 있느냐, 다른 공격까지 섞이는데 방어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물론 방어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 또 보안 서버 인증서를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냐,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감한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라인을 적용하거나 아웃 오브 패스를 적용합니다. 인라인과 아웃 오브 패스 적용할 때는 두 가지 다 고려할 점이, 고객 백폰 트래픽까지 모든 공격 트래픽 같이 온다는 거죠. 아무리 아웃 오브 패스를 내부적으로 많이 구성을 해도 공격 트래픽은 백폰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서비스, 공격을 받지 않는 서비스도 그 트래픽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공격 트래픽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희가 고민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클린존이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일단 구조가 BGP 우회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일단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레이턴시가 최소화되도록 세그먼트 라우팅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레이턴시가 그러면 없는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까? 그건 저희가 동일 계획에 고객 전용의 디도스 백본을 구성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디도스 백본은 고객이 그냥 신청하면 되지 않아?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스 백본은 비용이 쓰지 않는 백본은 비용이 비쌀 수 있고, 또 하나는 디도스가 왔을 때 우회를 누가 시켜주나 이거죠. 저희는 고객 전용 디도스 백본을 구축함과 동시에 저희가 클린존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IDC 백본에서 탐지를 하고 있다가 고객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고객 전용 디도스 백본으로 트래픽을 우회해서 네트워크 레이턴시 없이 공격 트래픽을 격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객 4개 고객 전용 디도스 장비를 구축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고객, 특히 화상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그리고 민감한 금융 쪽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프리미엄 디도스 대응 서비스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화면에 저희가 놀게임의 슬로건인 Make them believe, 믿게 하라 슬로건을 저희가 포스터를 제가 표현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Make them secure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